현재 북한이 말 그대로 발작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로 인해 북한의 방공망이 전부 들통난 것인데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을 침투한 무인기가 김정은의 집무실 바로 위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김정은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망이 다 뚫리고 기술력 딸리는 거 들키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지간히 겁을 잔뜩 먹고 자존심 상했는지 경의선 동해선 남불 연결도로까지 폭파시켰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군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등 고위 간부들을 집결시켰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한국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범 도발 사건과 관한 종합분석 보고,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행동계획 보고,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 장비연대화 대책 보고,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 상황 보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발악을 하고 있는 북한을 말리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혹시라도 정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봐 한국을 규탄하지 않고 이례적인 양측 자제 요청에 나선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최근 중국의 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현무호가 공개된 이후로 중국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한국의 화력을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현무호가 공개될 당시 소우 등 중국 유력 일간지들은 미스터리 한 현무호에 대해 경계 분석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확실히 중국 인민공화국이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의 화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중국군 전문가인 왕전하오는 소우의 동북아 미래 예측 특집 보고서에서 한국이 만약 팔다리를 잘릴 만큼 출혈을 입고 극단적 총력전을 펼칠 경우 베이징은 순식간에 괴멸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해 중국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화력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량의 예산을 포병의 전력 발전에 몰아넣어 포병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치중하는 전략을 써왔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한국군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미국 같은 패권국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질과 규모가 압도적이다. 어쩌다 한국은 막강한 화력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것일까? 그건 한국 해공군의 경우 주변국 중 어느 나라와 싸우더라도 자국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게 최선이기에 해공군에게 육상 화력 지원을 분담하게 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포병이 이를 전담해야 하는 만큼 포병이 기괴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고 화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정신 나간 정도냐면 자동포탑을 개발 중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지 램제트 포탄도 개발 중이다. 나아가 활공유도 포탄, 한국형 엑스칼리버탄, 탄도수정신관,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을 만들고 있고 반경 1km 범위의 EMP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화력에 정신 나갈 정도로 집중한 국가가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과 합동화력함을 비롯한 전략적 단위의 화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주변국들에게 대재앙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최상급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우수한 방공 능력으로 한국 미사일이 대부분 요격당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만 6,0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동시 발사 능력은 1초에 100발 이상이다. 상상이 되는가? 1초에 1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중국 동부 지역으로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한반도를 완벽하게 중국 세력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 유사시 베이징시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현무 3의 사정거리만 해도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중북러 바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신나간 화력에 치중한 국가이고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항구와 공장이 몰려있는 중국의 동부 지역은 미사일 폭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한국군을 제압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국가는 거의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미사일과 포를 몇 초 만에 수백 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다. 지상 전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대지 미사일과 야포로 찜질을 당하는 순간 발사대가 개작살이 나는 건 불보듯 뻔하다. 특히나 또 다르게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핵전력이다. 한국은 핵전력의 경우 일단 보유는 안 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꾸준히 각종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핵전력 제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IAEA조차 무시하고 몰래 핵물질 재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이 기록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세계에선 한국이 유사시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국제 정치학적 입장에서 한국의 군사 동향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화약고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화력 덕후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 대부분이 굴곡진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가장 값이 싸고 장시간 고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포병 전력이었기 때문인데요. 험준하고 협소한 곳일수록 계곡이나 경사면의 난도로를 따라 일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도로가 차단되면 복구할 때까지 멈출 수밖에 없으며 이때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청천강 전투에서 전차들을 산길로 밀어 넣었다가 잃었고 장진호 전투에서도 차량들은 중공군의 좋은 먹이가 되었죠. 이렇다 보니 이후 단장의 능선 전투에선 공병대를 먼저 투입시키고서야 전차들을 진격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야에서처럼 시원시원한 전투와 선형기동보다는 중요 거점을 장악한 뒤 화력에 치중한 수비 전략, 정확히는 점령지 요새와 후 보병들이 전투나 관측 목적으로 산을 오른 뒤 이들의 요청을 수신한 포병과 전차들이 이것저것 퍼부어대는 체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격 헬기나 정밀도가 높은 장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 포탄을 퍼부어대는 게 가성비가 좋아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게다가 한반도의 산악 지형은 전면전이 일어나도 공격자의 기세와 의욕을 떨어뜨리기에 좋은데 과거 영국 제국이 구르카 전쟁 도중 타협을 한 이유도 이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이 고전한 이유도 험준한 산지에서 게릴라 소모전으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반도를 침략한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이 산악 지형을 10분 활용한 게릴라 소모전에 호되게 고생했죠. 국방부 성명대로 앞으로 한국군의 화력 덕후 성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국방 역사는 곧 수천 년을 이어온 화력지상주의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한반도 화력 덕후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중국 본토가 일으키는 전쟁, 꽤 오랫동안 주인 없이 군벌들이 지배하던 북방 유목민의 침략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최대 과제였고 남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진 왜구 그리고 본격적으로 센고쿠 시대를 종료한 뒤 해양 세력으로 한반도를 노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수성, 방어 위주의 국방 전략의 성벽 뒤에서 고화력 원거리 무기 사제 끼면서 우주 방어하는 화력전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테란의 민족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군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화력 덕후 기질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이런 역사를 간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20세기 이후에는 중일뿐 아니라 미국과 구소련까지 관여하게 되어 사각으로 포위된 채 안에서 버텨야 하는 만큼 화력 투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방어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도 건들 수도 없는 나라를 만들기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